근데 이거 쓴 거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주시면 되고요. 야, 이거 표지 어때? 심플하고 훨씬 낫죠, 1학기 때보다. 그렇죠. 나 나름 야심작이야. 나의 미적 감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밤티라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감동 먹었는데 얘들아. 이거 어때요? 최대한 심플하게 나 좀 심플 원해. 그래서 원래 좀 미래지향적으로 막 우주선 떠다니고 막 이런 거 하려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지금 뭐 나오는 그런 정보 없나요? 누가 어디까지 가르치겠다 이런 거 없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작년과 비슷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첫 바따로 여러분들이 그 지구과학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요. 그 학교 중에 이제 물리학을 나름 다들 열심히 어디선가 다 했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첫 바따로 오늘 잡으시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목차 펴보시면은 지구과학 별일 없으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그쵸? 그 1에 1번 그거 할 거고요. 생명과학은 별일 없으면 2번과 3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 단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1, 2, 3이 아니라 그냥 쭉 나열을 해놨거든.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구과학은 1, 생명과학은 2, 3, 그리고 화학은 4입니다, 4. 그리고 물리는 12에서 13, 작년에는 13 앞까지 했었는데 그 작년에는 15, 16을 거의 안 냈어요. 그냥 한 문제 냈거든요, 한 문제. 그러니까 물화생지 중에서 그 물리 하시던 상규형님만 그 뭐 과학 윤리 그냥 한 문제 공짜로 던져주는 거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 막 그 코로나 콧구멍 쏘시는 그런 거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15, 16이 없었고 마지막을 이제 전범위로 돌렸는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15, 16을 안 하고 전범위로 할지 아니면 15, 16을 할지 모르겠고 이 교재는 265페이지인데요. 사실 그 학교마다 다르게 짜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모든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다 넣어놨는데 산하오 한원만 여러분들 보시면 42페이지에서 시작하는데 102페이지 다음 테마 들어가죠. 그렇죠? 산하오 한원이 이게 거의 화성고만을 위한 산하오 한원이고요. 중화 반응에서도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작년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시험은 안 냈던 것 같아. 안 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하니까 우리는 봐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화송고반을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50페이지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예상하는 건데 1, 2, 3, 4, 12 플러스 13의 절반 정도 내 생각이야. 근데 이제 뭘 하는지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5개인가요? 근데 사실 5, 6, 7이 하나입니다. 5, 6, 7을 세분화 해놨을 뿐이지 5, 6, 7이 하나야.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그리고 이제 뒤에 뭐 14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이제 밸런스 맞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빡세게 달리셔가지고 2학기 때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게 어때요? 올려야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야, 그 코로나 했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생활기록부 이런 거 열람하고 이런 거 할 줄 아나요? 혹시?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중학교 생활기록 다 알잖아.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어제 알았어.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이 성인들 사이에 약간 그 유행을 했었대. 내가 이제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을 때 도대체 나의 학창 시절은 어떤가. 근데 이제 카카오톡에서 그 뭐야 신청하면은 나옵니다. 그래갖고 어제 한번 해봤거든요. 뭐 사람들이 막 하길래. 근데 안타깝게 그게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그 2003년 2003년 이후에 졸업자부터 가능히 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이미 2002년 3월이거든. 그러니까 중학교가 2002년 2월에 졸업을 했어. 그래서 1년 차이로 중학교끼리 열람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중학교가 수기였나 봐. 저 그럴 수가 있나? 초등학교는 수기였던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씁니다. 진짜 이 학생은 뭐 용모가 단정함 이렇게 실제로 써. 그래갖고 줘. 근데 그래갖고 엄마 사인 받아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는 분명히 전산 처리로 바뀌었을 텐데 왜 중학교가 열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003년 2월 이후부터 가능한데 내가 2002년 2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3월에 고등학교 입학해버렸어. 내 나이 때 맞게 입학했으면 딱 볼 수 있었는데 1년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 2005년 2월이야. 갖고 이제 고등학교 걸 한번 클릭을 해봤죠. 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그 기억의 왜곡이 진짜 많더라. 그 이거 이제 할 때 좀 자랑 한번 해도 돼? 음, 자랑 한번 해도 돼? 그 사람들이 이제 초반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도 많이 물어보고 요즘 이제 별로 안 물어보는데 특히 초창기 때 왜 수학 안 가르치고 요걸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나는 저는 수학 잘 못하고 미적분도 잘 못하고 수학을 일단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 없다. 그리고 항상 내가 자랑하는 내가 또 언어 100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
현역 때 96, 그 재수 때 100. 그래갖고 내가 차라리 국어를 하면 했지. 근데 문학이랑 문법이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수학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는데요. 이러고 학습적 표를 다 봤다. 근데 그 고등학교 그 우리 때는 또 교육 과정이 니네 첫 해 아니죠. 두 번째 해죠. 처음 딱 바뀌어가지고 미국식으로 중학교 3학년이 9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이 10학년 막 이렇게 깝치던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 수학 원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수학 10학년이라고 제가 10-가 10-나였어. 1학년 때가 존내 웃기죠, 그쵸? 그 이제 공통 수학 원이 그 수학 10-가고 10-가고 이러는데 야 난 내가 수학을 되게 못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막 전교 2등 막 전교 1등 이러는 거야 수학이. 미적분도 1등 1등. 근데 물론 그 동점자가 11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100백이 11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화학을 물리보다 훨씬 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화학은 등수가 한 20등 언저리고요. 물리는 막 1등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생각보다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구나. 근데 문학 이런 거는 그 200 몇 명 중에 막 110 몇 등이고 막 그러긴 하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기억에 왜곡이 많았다. 한번 보여줄까 나중에? 생각보다 되게 잘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여러분들 성취도 A, B, C, D잖아요. 우리 때 이제 수, 미, 양, 가. 그렇다. 그런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예전에 잘했었는데 지금 이제 늙크크 돼가지고 암산도 안 되고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무튼 2학기 화이팅 하시고요. 자, 6페이지. 오늘 이제 지구 과학 파트를 아예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낸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아마 진도는 다 나갈 거예요. 3시간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막 이거 적고 막 나눠주고 개강날이라서 어수선하고 막 이러는데 3시간 하면은 아마 과제 오늘 75문제거든요. 다 이제 나갈 거고 과제 양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너무 부족하다, 너무 많다. 오케이? 써주시고 뭐 적당히 예를 들어서 뭐 산화원이라는 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하나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낼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밸런스 조절을 해볼 테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6페이지 오늘 지구가 끝납니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요. 이 지질시대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질시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일단 지질시대 조선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그 전에 먼 시대가 있고 먼 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인마가 발견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시발 땅을 딱 봤는데 궁에 대가리가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화석은 언제 궁에가 대가리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눈깔 이렇게 한쪽 가려가지고 언제 찍은 거야? 언제 궁예가 살던 시절에 찍었을 거 아니야. 그거 언제냐. 아무튼 있을 조선 시대는 아닐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질 시대를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화석입니다. 화석. 그래서 이 화석이라는 게 뭐냐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지질 시대는 그냥 지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생각했을 때에는 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좀 착각할 만한 것들은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체화석이라는 게 있고 생흔화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체라는 거는 몸체입니다. 몸체. 체육할 때 체, 그렇죠? 체지방 할 때 체. 그래서 골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껍데기 이런 건 또 골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체화석은 단단한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단한 부분이. 그리고 생은화석은 그 두 번째 줄 흔적 정도. 그러니까 발자국이 남아 있어. 근데 이 발자국이 나만의 발자국이야. 그러면 꼭 내 시체가 도장이 찍히지 않더라도 얘가 살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단단한 부분, 골격이 아니어도 화석이 가능하다 정도만 느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성의 생성 과정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화석의 그 밑에 생성된 조건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묻혀야 돼. 그렇죠? 밑에도 나와 있지만 키워드는 이제 빠르게 묻혀야 됩니다. 왜냐면 느리게 묻혀. 내가 이미 죽었어. 그럼 이제 빨리빨리 묻혀야 내 도장이 찍혀질 거 아니냐고. 근데 안 묻히고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대가리, 팔, 몸통, 다리가 그대로 도장이 찍혀져야 난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안 묻혀. 밖에 계속 굴러 다니고 있어. 그래서 누가 내 대가리 잘라가고 팔 잘라가고 이러고 몸통만 남았어. 그러면 이 몸통이 내 몸통인지 네 몸통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치? 그래서 빠르게 묻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쌓여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신이었나요? 계속 이게 퇴저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계속 이게 쌓여서 이게 눌러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에는 지표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어려운 아무튼 내가 지구와 그 심화 지문에 이번에 아무튼 온 힘을 다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석이 생성된 조건 일단 쪽수가 많아야 됩니다. 쪽수가 많아야 어느 한쪽에서 얘가 다 없어지더라도 발견될 확률이 높겠죠. 자, 두 번째는
지역이 넓으면 좋은데 사실 2번은 그렇게 중요한 조건 아니긴 한데요. 일단 넓으면 발견될 확률이 또 높겠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일단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막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흔적도 화석이라며. 근데 흔적이 발견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렇잖아. 예. 그래서 발자국 아무리 찍어놔봤자 비 한 번 오면은 그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고요. 4번의 키워드는 빨리. 5번은 지각 변동이 뭐예요? 지각 변동이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웠던 게 다 지각 변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진, 화산, 뭐 스코프산맥 형성 이런 것들이 다 지각 변동이고요. 단층 등등등. 변성. 변성은 여러분들 그 변성함 할 때 너무 높은 열과 너무 높은 압력, 고온 고압이 있을 때 얘가 이제 훼손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짜부되고 압력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또는 이제 뭐 열, 그렇죠? 손상돼 버린다라는 거죠. 자, 6번 화석화 작용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화석화 작용은 그 개념 플러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시체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걔가 무조건 도장이 찍히냐? 가 아니라는 거야. 뭔가 굳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 탄소 성분만 남아야 된다, 뭐 그런 건데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시험 문제는 6페이지에서 굳이 나온다고 하면은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 거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시험에 이제 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줘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화석의 종류입니다. 화석의 종류이고요. 화석의 분류를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에서는 표준 화석이랑 시상 화석 요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요 그래프에서 이제 뭐 보통 이 두 개를 물어봅니다. A, B, 오케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예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나와 있어도 네가 여기와 여기가 누군지를 찾아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표준 화석이 나오는데요. 이 표준 화석은 우리가 이제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거냐면은 지층이 언제 생겼냐 시간 시대입니다. 시대 시기 오케이 요게 이제 표준 화석이에요. 시기를 구분하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고요. 이 표준 화석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표준 화석으로 적합한 조건 어떤 조건이어야 표준 화석으로 적합하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얘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좀 귀찮거든요. 요 기간 가지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2010년생인가요? 2010년생 때 대통령은 누구였죠? MB였네요. 그래서 명박이 있어요. 명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무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대중이 있고 여기는 영삼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 누구야? 근해? 근해 있고 그다음에 재인 그리고 지금 윤은 그냥 성렬 그다음에 재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나는 언제 태어났지? 노태우 때 태어났나? 전두환은 아닌 것 같고 전두환에서 노태우도 바뀌던 시절에 태어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나게 살아 그래갖고 내가 죽었어 그래갖고 나를 씨발 고태경이 씨발 시체 있네 그럼 이 새끼 어떤 시대 사람이죠 여러분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명박 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어떤 시대 사람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가 니네 리즈냐? 지금이 리즈인가요? 지금이 리즈인가요? 알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이 얘 때 존나 태어나서 이때 다 뒤졌어. 그럼 그 생물의 화석이 나중에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생물이 이 화석이 만들어진 그 지층이 쌓인 시점은 언제라고 우리가 특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요쪽 한 번 했으니까 또 요쪽도 한 번 해줘야죠. 여기서 살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때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오케이? 기간이 짧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줘.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주시면 되냐면 기간과 면적이 같이 갈 수는 없다. 오케이? 기간이 짧으면 면적이 무조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곳과 이 곳은 이제 좀 이거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의 기간이 짧으면 면적이 넓은데 이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사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시기에 살았어. 2010년에 살았어. 그러면 여기서만 발견이 되면 좀 이렇게 뭔가 비교하기가 쉽지 않대요. 아프리카에서도 이 시기에 발견이 되고 뭐 저기서도 저기에 발견. 그러면 이 지층들이 똑같이 한 2010년 언저리에 같이 이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거나 이걸 비교를 하는 뭐 그런 단계가 있대. 그래서 시기로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줘. 오케이? 표준 화석은 시기가 짧아야 돼.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
그 면적은 넓으면 좋답니다. 넓으면 좋다인데 시기는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거는 그냥 화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질시대의 표준 화석. 근데 이 지질시대는 살면서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오늘 끝나면 안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 거고 고삼갑방, 중암공, 신화매 이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다 표준 화석이에요. 표준 화석이고 사실 시상 화석을 외우면 됩니다. 시상 화석을 외우고 시상 화석이 아니면 다 표준 화석이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따가 시상 화석을 외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지만 고생대 삼갑방 그대로 외워야 돼. 저는 방삼갑이라고 할 건데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암공으로 외워야 돼. 저는 공룡 매니아인데요. 어렸을 때 막 티라노사우루스를 동경하며 살아. 공암 안 돼. 무조건 암공이어야 돼. 매화꽃을 좋아한대요.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신생대 안에서도 화폐석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야. 메머드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이야. 오케이? 중생대도 암모나이트가 미세하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지구학 이제 1학기 때 많이 틀려봐서 알잖아.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 아니고 이제 잘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지구학을 꼬기 시작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지구학이 모든 전국의 모든 통합과학에서 그 지구학의 난이도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약간 전국적인 추세긴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물리화학을 어렵게 내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문과러들이 대처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구학을 어렵게 되면 이과로는 대처가 되잖아. 아니야? 이제 많이 유해진 거야. 예전에는 문과생들 좀 치고 그 예전에 수리 가형 나형 시절 아나요, 여러분들? 나형 문제 풀려면 나형이 문과 수학이고 가형이 이과 수학이잖아요. 나형 수학을 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모르죠. 양말부터 벗어야 돼. 왜냐면 발로 풀어야 되거든요. 문과 수학은 발로 풀어도 100점이 나오는 수학이고 이과 수학은 이제 존나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내가 막 그런 얘기 하고 다녔거든.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냐, 그치? 젊었을 때 날 섰을 때는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가형 나형도 없어졌고, 아무튼 이 지구학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깊게 나오면 신생대 내에서도 화폐석이 먼저냐 메머드가 먼저냐 중생대 내부에서도 암모나이트가 먼저냐 공룡이 먼저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본다 이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줘. 이거 암기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암공, 삼갑방, 방삼갑 안 돼. 좋아요. 좀 이따가 그 고생대 나올 때 중생대 나올 때 신생대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시상화석은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화석이 발견되면 이 지층은 이 환경에서 존재하였다. 여러분들 시상화석은 키워드가 시상화석 환경이죠, 그렇죠? 환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석이 시대이고 시상화석이 환경이다. 잘 안 외워지죠. 여러분들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나요? KBO? KBO 보면은 뭐 사실 팬이 많진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팬이 가장 많은 팀에 응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또 기아 타이거즈 좀 병신돼가지고 좀 무시받는 상황인데. 그 하나 이글스에 보면 노시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시환. 오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만하고요. 시상화석은 환경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환경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들은 좁아야 돼. 면적이 좁다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더운 데서도 잘 살고 추운 데서도 잘 살아. 근데 내가 발견됐어. 그러면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더운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추운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몰라. 근데 나는 더운 데서만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게 발견됐어. 그러면 이 동네는 옛날에 더웠나 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면적이 좁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지금 이제 내가 막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분포 면적이 좁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환경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도 덥고 여기도 더우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약간 수준에서 쓰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는 면적이 의미하는 게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뭐 아프리카부터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다 치면은 환경이 다 같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과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 아니 면적이 좀 달라도 여기서 추울 수도 있고 저기서 추울 수도 있고 여기서 더울 수도 있고 저기서 더울 수도 있고 여기서 비올 수도 있고 저기서 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면적의 개념을 환경이라고 거의 동일시를 하게끔 되어 있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배우는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뭐 짱나긴 안 나오겠지만 면적이 좁아야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환경이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너무 분포 면적이 넓으면 환경이 이제 달라진다고 그냥 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오케이, 그렇고요.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여러분들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되죠. 왜? 그 환경만 나타내야 돼. 오케이? 더운 애는 더운 데서만 사는 거고 습한 애는 습한 데서만 산다. 그렇게.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 구분에서 생존 기간이 짧다. 시상 화석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분포 면적이 좁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 화석은 여러분들이 죽어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고사리 산호 조개. 얘는 뒤져도 기억을 해야 돼. 뒤져도. 그리고 고사리 산호는 진짜 죽어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오케이? 이걸 이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온 다습한 육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온 다습 따뜻하고 습한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육지입니다.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온, 얕은, 그냥 따뜻하고 얕은 바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조개도 뭐 그냥 바다죠, 그렇죠? 얕은 바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아마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참나무라는 거 하나만 메모할까요? 참나무. 참나무라는 거는 온대 또는 열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나무, 나무니까 당연히 뭐겠냐? 나무니까 육지겠죠.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산호 조개, 좀 더 좁게는 고사리 산호, 시상화석으로는 죽어도 기억을 해야 돼. 죽어도. 오케이? 그리고 조금 이따가 외우겠지만 삼각방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섬 에머드, 오케이, 요런 거. 그래서 시상화석은 환경이고요. 고사리는 고온 다습한 육지, 오케이?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길어도 돼요. 왜냐면 길게 있어야 그 환경을 계속 나타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고사리 산호 조개는 현재도 생존하고 있다. 뭐 좋은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양거를 한번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 자, 동그라미 1번. 환경은 시성화석, 시대는 표준화석. 진화 과정, 진화 과정은 이제 뭐 점점 진화 과정들이 점점 찍힌다. 그냥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여기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 나올라나 잘 모르겠네요. 자, 과거 대륙의 이동 변화 이런 거 보면은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호주에서도 발견이 되고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이 된대요. 이렇게. 근데 인마들이 처음에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이 다 뭉쳐 있어 가지고 인마들이 이제 이게 하나야, 하나.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상 가족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예전에 대륙이 어떻게 뭉쳐 있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런 걸 이제 보여준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육지와 바다 환경. 자, 육지 4개를 외우겠습니다. 고사리 메머드, 공룡 고사리 메머드, 공룡 고사리 메머드 요 3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참나무는 시상화석에서도 약간 꼽살이고요. 육지 쪽에서도 약간 꼽살이거든요. 옆에 있는 바다 화석은 외우지 마. 왜냐면 공룡 고사리 메머드가 아니면 하나 더 참나무까지 아니면 다 바다야. 다 바다. 오케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화석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좀 특이하게 아마 보통 암모나이트 같은 걸 많이 제시를 해주거든. 화폐석이나. 근데 작년에 용진님이 내 기억으로는 내가 지금 시험지를 오늘 안 들고 왔는데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막 이런 걸 냈어요. 근데 그 교과서에 있을 걸 아마 스트로마톨라이트 있을 거고 이제 막 그런 좀 특이한 걸 냈습니다. 냈는데 그림을 보고 누군지를 알아맞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좀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작년 기준, 작년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용진님 좀 그런 면이 있냐? 좀 약간 뭐 피카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그 공룡 존나게 보여줄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그냥 공룡이거든요. 근데 그 화석 뭐 해가지고 별의별 공룡 아마 다 보여줄 거예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 새끼 안 낼 걸 왜 자꾸 보여주지? 약간 그냥 그 정도의 느낌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나오는 거는 크게 정해져 있어. 뭐 존내 특이한 걸 내진 않으니까. 하지만 다 보여줘. 그걸로 아마 한 2시간 때울 걸. 자, 공룡 고사리 메머드. 그 중에 공룡 육지, 메모드 육지, 고사리는 시상화석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림을 보다 보면은 인마가 좋네.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살 것처럼 느껴지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애들도 다 바다 화석이라는 거죠. 자, 지층의 융기인데요. 요 융기 관련해 가지고 뒤에 이제 예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우리 앞에 화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빠르게 묻혀가지고 계속 쌓여야 돼. 계속 눌러줘야죠, 그렇죠? 이런 화석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노출이 돼야 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 화석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깎든가
아니면 자연히 깎아주든가 이런 이제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 우리 눈에 보여야 돼. 우린 왜냐면 이 바깥쪽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쑥 파여서 이게 있었네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노출이 될 때 융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융기라는 게 뭐죠? 지층이 융기한다. 솟아오른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융기가 그러면 이 우리가 화석의 발견의 필수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언제 필수 조건이냐면 바다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관찰할 때는 올라와줘야 돼. 왜냐면 바다 생물의 화석을 봐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바다에 묻혀 있어. 근데 내가 그 화석 보고 싶다고 막 산소통 메고 들어가가지고 막 땅 팔 수는 없잖아요. 지상에서도 땅을 파기 힘든데 바다 땅을 파기는 더 힘들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이 융기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육지 생물 같은 경우는 융기가 필수적이 아니다. 그거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요런 얘기 하는 거야. 뒤에 요 지문 있고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요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A 옆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제 삼엽충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지금 산호와 삼엽충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다 나와 있어. 산호와 삼엽충. B는 누가 봐도 이제 공룡이죠. 공룡 그쵸? 어차피 나중에 다 외우게 되니까. C는 여러분들 고사리인가요? 근데 이 산호와 고사리는 여러분들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지금 인마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표준화석으로 아는 거고 아직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하는 것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얘는 조선 시대인가 보다, 고려 시대인가 보다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고생대라고 하고요, 옛날 세대. 얘는 이제 중생대래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얘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가 쌓여야 되는 거는 맞잖아. 대충 생각했을 때, 그렇죠? 여기까지는 대충 오케이. 아직 고생대, 중생대도 우리가 뭐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산호가 여러분들 바다예요, 바다. 오케이? 그리고 공룡, 고사리, 매머드가 아니기 때문에 인마도 바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다에 쌓였는데 갑자기 공룡이 이 위에 쌓였어. 공룡이 씨발 갑자기 막 바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 여기에 묻힐란다 하고 묻히는 거요? 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인마가 위로 올라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때 여기 이제 바다였어요. 바다, 물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공룡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공룡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인마 삼엽충이 여기 묻혔다 이 말이야. 공룡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더니 이 땅이 올라와가지고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육지가 되고 얘는 이제 묻힌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공룡이 여기에 이렇게 묻히고 또 쌓여서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음? 융기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 여기는 고온 다습한 육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육지였나 보다, 그렇죠? 그런 느낌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좋습니다. 자, 7페이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8페이지 넘어오시면 예제가 꽤 많네요. 꽤 많고요. 자, 8페이지. 자, 1번. 그림은 고생물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기간이 짧은 B가 표준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살다 보면은 1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낚일 만한 그런 이제 그 지문들이 한두 개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체크했다가 집에 가서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돼.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자, B는 여러분들 표준 화석이죠.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A는 시상화석이죠. 면적이 좁아야 됩니다. 시상화석.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돼. 시상화석은 환경. 표준화석은 시대, 시기, 시대. 다 좋습니다. 자, 기억. A는 시상화석이다. AX, 기억 X. 니은 A에 해당하는 화석에는 고사리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디귿 B에 해당하는 생물은 현재도 생존하고 있다. 아니죠. 표준화석은 여러분들 그때그때 죽어줘야 됩니다. 안 되고요. 리을 B를 이용할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환경 변화에 민감한 건 누구라 그랬죠? 시상화석. 그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A가 민감합니다. 환경 A가 유용하죠. 땡. 인정? 산호는요? 고사리, 산호, 조개 뭐였죠? 시상화석 A 땡. 이응 삼엽충 공룡은 B다. 맞나요? 맞죠.
아니 고사리 산호 조개 아니면 무조건 표준화석이야. 오케이? 고사리 공룡 고사리 메모드 아니면 다 바다고요. 자 B는 A에 비해서 여러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된다. B는 여러 시대의 지층 맞아?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된다는 틀리죠, 그렇죠? 특정 시대에서만 발견됩니다. 땡. 지층의 대비,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지층의 대비. 대비는 여러분들 이게 정식 용어든 야매로 해석을 하는 거든 시대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 비교. 오케이? 그래서 시대 비교의 대비. 지층의 대비는 A보다 B의 화석이 적합하다. 맞아요. 시대 비교는 누구로 해야 돼요? 표준화석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적합합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나, 라, 아, 차. 오케이. 나라, 차.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방금 봤던 내용이랑 굉장히 이제 흡사한 그런 부분이고요. 삼엽충이 이제 고생되냐, 중생되냐, 신생되냐 이런 건 이제 가면서 외우시면 되고, 어쨌든 그냥 얘가 먼저 쌓이고 별일 없으면 얘가 이제 쌓이는 거고요. 중간에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얘가 쌓이고 얘가 쌓였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이게 쌓였고 얘만 시상화석이더라. 오케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굳이 하나 더 기억을 하고 싶으면 얘가 이제 육지다. 얘만 육지다.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뭐 물어보는 지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B층은 언제, 누가 먼저다 이런 걸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모르니까 배웠던 거 시상화석 3대장, 육지 3대장 그리고 각각의 참나무 하나씩 꼽사리 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기억. A, D 중 가장 오래된 D층은 D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 삼엽충은 뭔 생대라고? 고생대라고. 오케이? 얘는 신생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중생대야. 그래서 고생대가 가장 먼저 고중신으로 간 고중신. 얘는 B가 가장 먼저입니다. 땡. 왜 삼엽충이 고생대나 설마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이순신은 조선시대죠, 고려시대가 아니라?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자, 니은 B와 C는 같은 지질 시대에 퇴적되었다. 그렇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 요런 거 얘가 이제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가 있고 얘가 이제 고생대고 얘가 이제 중생대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 산호는 어쨌든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중생대인데 그 위에 쌓였다는 거는 얘는 어쨌든 중생대 또는 신생대라는 거야. 고생대는 될 수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고생대고 얘는 중 아니면 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나중에 쌓인 겁니다. 오케이? 산호가 고생대에 쌓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 있는데 이 경우는 얘 위에 쌓였기 때문에 이 산호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어렵지 않죠. 너무 족밥인가요? 자, 디귿 바다 환경에서 메머드 씨. 메머드가 좀 이따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끼리 약간 조상이라고 해요. 뿔 달린 코끼리. 리을 가 지역은 B가 퇴적되는 그렇죠. 요런 지문 여기서 건질만한 지문은 리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살다 보면 외워지거든. B가 퇴적한 이후 융기한 적 있어 없어? 바다에 바다랑 게 바다. 그 다음에 얘는 육지잖아. 육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자폭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융기하고 그 다음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 나 지역은 지층이 퇴적되는 동안 서늘한 기후였다. 맞나요? 틀렸죠. 그렇죠.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는 거지. 인정? 오케이. 자, 3번. 그림 가는 A2 생물에 여러분들 오늘 하고 과제가 75문제거든요. 75문제 전부 풀어서 다음 주에 오면 바로 지구과학 지질시대 바로 시험 때리고 시작합니다. 나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시작이야. 기습 하려다가 너무 양심 리스한 것 같아가지고 바로 조기 투입할 거니까 다음 주에 테스트 보고 테스트 점수 평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냐? 아이스크림 쏘기 어때요? 못 넘으면 못 사. 쏘고 싶은데 좀 양심에 걸리잖아 니네가. 그치? 어느 정도 점수가 넘어야 쏘는 거고요. 나는 항상 쏘고 싶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 자 3번 그림 가는 A 생물의 생존 온도와 분포 면적을 생존 기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온도 요런 그래프에 되게 좋은 문제죠. 재작년인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야. 언제 아무튼 이런 그림이 한번 떴어. 누가 냈는지도 모르겠다. 현주님이 냈는지 작년에 용진님이 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항상 좀 시험 볼 때 좀 그런 거야. 나부터서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왠지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다. 이러면 내버리더라고. 잠들 얘를 보시면요. 면적이 일단 넓죠. 그렇죠? 넓고요.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이제 어떤 해석이냐면 A는 이 온도에서만 산다는 거야. 얘는 이 온도에서만 산다는 거야. 근데 얘는 추우나 더우나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입맛이 표준화석에 적합 아니 시상화석에 적합해. 입마들이 시상화석에 적합해. 둘 다 입마니까 둘 다 입마네요. 그렇죠? 입마들이 적합한 거죠. 그래서 A와 B가 시상화석이 약간 후보군이야. 시상 후보군. 그렇죠? 지질 시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표준화석 시대를 볼 때는 면적이 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짧은 대신에 면적이 넓어야 여기저기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것만 보고 이제 D2가 후보군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일단 면적 넓으면 무조건 좋으니까 그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D2가 표준화석의 또 후보군이에요. 이 면적을 봤을 때 얘는 온도 분포로 보는 거예요. 물론 면적 좁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단 표준화석의 후보군으로 좋은데 T와 E를 봤을 때 얘는 이렇게 계속 살아버려. 그렇지? 얘는 여태만 살고 딱 뒤져줘. 그러니까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거는 D예요, E예요? E죠. 그렇죠. 짧게 살고 딱 그 시간만 살고 죽어야 돼. 대통령 넘어갈 때는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얘가 표준화석이야. 오케이. A와 B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시상화석의 후보군이었는데 얘는 계속 살아주잖아, 그렇죠? 얘는 표준화석이 좀 더 적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의 정답은 E고요. 니은의 정답은 A입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디귿 A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율 그렇죠. 이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 리을 A는 C보다 따뜻한 기후에 살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C는 온도 분포가 요 정도 온도에서 사는 거고요. A는 요 정도 온도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더 따뜻한 데서 살았다. D나 이런 애들은 좀 E는 말하기 좀 거시기 합니다. 따뜻한 데서 살고. 자, 미음. 좋은 지문이죠. 누가 민감해요? A가 민감해요? B가 민감해요? D가 민감해요? B가 민감하죠. 그렇죠? 왜? B는 이 온도 외에는 못 산다니까. 그렇죠?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맞춰줘야 되고 얘는 좀 온도가 높든 좁든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그래서 B가 민감하다. 동그라미. 비읍 생존 기간이 가장 긴 거는 누가 봐도 A네요. E는 짧습니다. 시옷 화석이한 지층의 대비에는 여러분들 대비 뭐라고요? 대비 시대 비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비는 표준화석입니다. 2입니다, 2. 아니 뭐 중간에 C랑 누구랑 비교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거 낼 수가 없다니까 얘들아. 확실한 것만 내, 확실한 것만. 시옷 X 동그라미. 이응 환경 A가 유용하죠. 동그라미. 이응 했냐? 지읒 이 표준화석어에 해당하는 생물의 예로는 산호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X죠, 그렇죠? 정답은 다라마 사아 요 5개입니다. 인정? 너무 쉬워서 지금 당황스럽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고 있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자 10페이지 보시면 지질시대의 구분 이 지질시대 정도까지만 보고 싶까요? 자 여러분들 지질시대는 여기서 이제 낚시 지문 뒤에 예제가 당연히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지질시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지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나 볼까요? 시험하고 나면 상관없지만 빅뱅 하면은 현재로부터 몇 억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야? 몇 분 전이냐 혹시? 알고 있잖아. 138억 년 전. 그렇죠?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져요? 응?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이 나중에 뜨나요? 아니면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나중에 만들어지나요? 지구? 앞에서 지금 계속 지구라는데요. 태양이 이거 알고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태양계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형, 목성형 이렇게. 태양 여러분들 50억 년 전 정도 얘기하고 지구가 46억 년 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지질 시대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구가 탄생 이 46억 년까지는 알면 좋죠.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오케이? 지구의 역사예요. 지구의 역사. 오케이? 지구의 역사가 지질 시대.
오케이. 그래서 지구의 역사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뒤에 사실 그 지문이 하나 있어. 거기다가 그 지문에다 체크를 해도 되는데 not 생명체 탄생. 생명체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가 아니라 지구의 탄생입니다. 지구의 탄생이. 그래서 생명체 탄생 X 그거 하나만 안 헷갈리면은 여기서 틀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질시대 이제 구분과 기준인데요. 여기 그 용준님이 아마 디테일하게 안 할 거예요. 이 내용들은 현준님이 당시에 2년 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부정합이 그냥 뭔지만 대충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 패스할 거고 4번 문제도 지문 그냥 한 두어 개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정합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정합. 이 정합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발을 정자로 요즘도 그 반장선거 투표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아이스크림 그 설문조사 이게 먹고 싶은 거 하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발을 정, 오케이? 합은 합쳐진다, 합쳐진다, 오케이? 올바르게 합쳐지는 거야. 그냥 쌓이고 쌓여서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지는 게 이게 정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정합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합, 아닐 불자죠. 불정합 하는데 불 옆에다가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은 탈락을 하잖아, 리을 탈락. 이런 거 배워 안 배워? 배워? 아, 나 언어에 100점이란 걔들아. 그 무시하면 안 돼. 지금 늙크크 돼가지고 걔 병신이 됐지만 한때 잘 나갔다고. 아무튼 개소리고요. 부정합이 되는 건데 정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정합이 아닌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일단 얘가 여러분들 그 우리 충돌형 경계 짜부가 되는 거야. 습곡삼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습곡삼맥이 만들어지고 뭐 융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깎이는 거야. 비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깎인다. 인정? 근데 땅이 우리가 뭐 그 인스타 릴스 시뮬레이션 보는 것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쭉 올라왔다가 존나 깎고 존나 쭉 내려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올라오고 깎이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스톱이 됐어. A, B, C, D라고 하면은 D까지 쌓이고 스톱이 됐어. 그러면 D 다음에 바로 E가 쌓여야 되는데 이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힘 받고 막 깎이고 연병을 떨고 있다 이거예요. 깎이는 과정에서는 쌓이기가 힘들겠지. 왜? 깎일라 하면 덜어내고 깎일라 하면 덜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E가 쌓이면 D에 발견되는 뭐 그 뭐 화석이 예를 들어 고생대 화석인데 E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중생대 건너뛰고 막 신생대 막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야. 좀 오바 좀 때리면, 오케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그냥 부정합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아요. 관계가 깔끔하지가 않아. 왜? 중간에 너무 그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부정합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용진님이 얇게 할 거기 때문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냥 화석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부정합 면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화석으로 구분한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감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그 4번 문제에서 딱히 뭐 볼 거 없는데 얘들아. 그 비읍이나 한번 볼까요? 비읍 보시면 B와 D층에서 라 그림 볼게요. 4사분면의 라 그림. 라 그림 보시면 B는 지금 A, B는 같이 쌓이고 같이 굽어지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치? 겹쳐 있잖아요. 근데 D는 지금 깔끔하게 이게 한번 자르고 그 뒤에 이제 새로 쌓였잖아요. 그래서 B와 D가 부정합 관계이다. 그래서 미음이 틀리고요. A와 B는 정합이고요. B와 D는 차이가 존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음 X, 비읍 X 그 두 개만 해. 나머지는 읽지 마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정? 인정. 자, 11페이지에 지질시대 이제 구분 단위인데 요 구분 단위도 여러분들 그 기를 몰라도 되고요. 누대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만 하면 돼, 대만. 오케이? 근데 2년 전에 지금 3학년 언니들 현준님이 할 때는 요거 다 외우게끔 시켰었거든요. 근데 시켰고 그 문제 안 냈어. 요거 이제 지구학을 선택하면 2학년 1학기인지 2학기인지 3학년 1학기인지 언젠가는 이제 하겠지만 지구학 이제 모든 학교에서 다들 이제 안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만 아시면 되냐면 선 캄브리아 시대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된다. 선 캄브리아 시대. 오케이? 이 시생 누대, 원생 누대를 묶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선 캄브리아 시대가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 2번 타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3번 타자는 중생대. 4번이 신생대. 그래서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가 이제 단답형은 없지만 선 캄브리아 대가 아니라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잖아요. 그렇죠? 선 캄브리아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선 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그게 있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시생 누대가 있고 원생 누대가 있고 현생 우리 현생 산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 현생 누대 안에
얘네들이 있는 거야 인마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건너뛰고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누대는 이언이라고 읽습니다. 이언. 그래서 신생 이언, 원생 이언, 뭐 현생 이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몰라도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지질 시대의 길이 여기까지만 하고 싶까요? 지질 시대 길이는 여러분들 선캄브리아 시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88.2%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알아두는 건 나쁘진 않아. 88.2%. 신생대는 여러분들 몇 퍼센트냐면요. 6.3%인가? 다 더해가지고 100% 나와야 되는데 중생대가 4.2. 다 더하면 얼마냐? 아씨. 아무튼 나머지 1. 몇 퍼센트 얘들아. 10.5 대충 합하면 12 대충 나오죠. 그쵸? 아니 10.5에다가 1.5 잡으면은 12잖아. 12에다가 88 하면 대충 그럼 여기서 1.5가 아니라 1.3 정도로 줄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오래된 애가 길어. 갈수록 짧아져. 갈수록.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만약에 그림으로 나오면 D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D그래프는 A, B, C, D가 누군지 찾아주면 돼.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거의 인마가 선캄브리아 시대죠. 그쵸? 그리고 연마가 고생되고요. 연마가 중생되고요. 연마가 신생돼요. 오케이? 요 느낌 잘 잡으면 돼. A가 누구냐, B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나오거나 다른 건 또 뭐가 있겠냐? 원판이 나올 것 같지 않니? 원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이? 아씨.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오케이?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걸 하나 왼쪽에다 써놨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까지만 하고 쉬는 게 어때요? 이제 그러면 이제 6번까지만 하고 쉬는 게 어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죠. 자 5번 진짜 맞으면 진짜 5번 이제 마이크 끌 거야. 자 기억 화석은 생물의 그렇죠. 동그라미 니은 화성암이나 퇴적암 아니 뭐 변성암이 아니라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니은 동그라미 디귿 화석은 유수의 변화가 큰 강바닥보다 호수 바닥이나 해저에서 잘 생긴다. 맞아요, 틀려? 맞죠? 유수가 뭐죠? 유수 흐를 유 물수입니다. 물이 잘 흐르는 거. 물 흐름이 변화가 큰 강바닥보다 잔잔해야 돼. 아무튼 가만히 냅둬야 돼. 예? 도장 찍어. 아니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자꾸 막 야 증명사진 졸업사진 찍으려니까 저 가만히 서 있어 하고 이렇게 가서 1번 딱 서고 찰칵 2번 해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막 1번이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씨발 사진사가 뭐라 그랬어. 이 씨발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 그쵸? 사진 잘 찍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리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의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니까. 생명체 등장이 아니라 지구 탄생입니다. 지구 탄생. 지구의 역사입니다. 리을 존나 X. 미음 동그라미, 시옷 동그라미. 그렇죠? 자, 비읍 좀 이따 이제 얘기하는데요. 근데 지질시대 기간이 길수록 지질시대 기간이 긴다는 얘기는 결국에 뭔 얘기야? 길면 화석이랑 이게 아니라 길단 얘기는 현재로부터 가깝다는 얘기야, 멀단 얘기야? 멀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부터 멀단 얘기야. 그래서 이 지질시대가 길면 길수록 뭐 잘 발견되지 않냐. 이건 사실 그 인과관계가 없는데 길단 얘기는 현재부터 멀어. 멀면 화석이 잘 남아 있겠냐, 안 남아 있겠냐? 잘 안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가나다마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5번까지만 하고 쉰다 하면 이제 진짜 이제 막 펜 던지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12페이지 중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